네, 우리 양봉,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옷 색깔이 죽네. 뒤에가 흐리멍텅하니까. 네. 네, 눈썹이 어디 갔지? 사라진 내 눈썹. 네, 환하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 시장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죠? 혹시 대표님은 제가 이번 주 몇 분 나온지 아십니까? 몰라요. 네 번이죠. 즉, 지나간 과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나올 땐 다 올랐습니다. 아,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밖에 잠깐 준비하는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제 PPI 지표 발표될 때 사실 많이 빠졌었거든요. 제가 딱 보고 개장 한 1시간 정도 봤어요. 한 12시 정도. 그래서 그럼 다리 뻗고 잤습니다. 네. 오르겠구나.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제가 금요일 날 나오니까 그런 거죠. 자, 미국 장 바로 이야기할까요? 가보죠. 전혀 뭐 동의가 없으셔가지고 가겠습니다. 별로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미국 지수를 일정을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측 그림인데요, 우측 그림. 이번 주에 이틀 연속 한 3번 정도가 대부분 이렇게 후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당겨주는 힘이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한 거냐면 보통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지수 밴드도 보겠습니다만은 장중 일중 흐름의 어떤 파워를 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특징이 뭐냐면 지수 밴드 자체는 사실 하단 자체가 지난주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값의 절대 값은 말이죠. 근데 이 후강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왜냐하면 전 이야기 나왔다는 거는 개장 초반에 악재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CPI 하루 잠깐 넘겼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우려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도 사실 그날 바로 반응한 것보다는 다음 날부터 빠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 9.1%의 CPI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어제 또 PPI 발표됐어요. 제가 올려놨는데 이 빨간 게 내려갔네.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쇼크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밑에 보면 1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연율 기준으로 여기 있죠. 제가 여기 11.3%. 진짜 많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가 안 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게 발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인터벌 없이 그냥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연달아 발표를 합니다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 생산자 비용이잖아요. 그럼 기업 비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어제 전날 발표됐던 소비자 비용, 즉 소비자 물가 지수로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또 7월 달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 연율이고 MOM,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0.8% 정도 증가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1.1% 증가 나왔었고 또 하나가 최근에 많이 화두는 안 됩니다만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어제도 24만 4천 건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통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20만 건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쉽게 고용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요게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월말에 발표되는 뭐 취업자 수나 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실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도 지금 노동의 그 질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위축은 가져가는 건데 자, 그럼 각설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발표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약했는데 왜 전약이었고 왜 후광이었으며 제가 밖에 있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도체는 왜 올랐느냐?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참 저게 야릇해요. 우리가 왜냐면 반도체로 경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로 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약했던 거는 바로 CPI 후약도 있었고 또 하나가 또 연전 의원인데 어제 갑자기 그거였잖아요. 하루 첫날은 9.1%라는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지북이 사실 미국 장을 막아줬었거든요. 미국 경기 오케이 전 지역에 거쳐가지고 물가가 좀 비싸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견고하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달래기를 했었는데 초반에 약했던 것은 그래도 9.1%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 의원들이 어제 미국이 딱 CPI 발표되고 제일 바뀌었던 게 뭐냐면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확률이 80%까지 빡 치고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100포인트를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찔했었는데, 그래서 그 초반에 얘기했을 때 미국 증시가 조금 약하다가 이제 다우가 많이 빠진 거는 금융주들이에요.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주는 한국의 금융 회사와 다르죠. 투자회사들이라. 네, 투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쌓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회계 개정에서 이제 특별한 손실을 대비해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쌓아두는 개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주들이 약하니까 다우는 약했는데, 여기서 일축시키면서 후광을 당겨준 게 바로 대표적인 연준 의원들의 100 베이시스 포인트 지지 발언 아니야, 이 발언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그래도 100 정도는 아니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이 크리스토프 총재 같은데 대부분이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연준 의원들이 보통 13명 정도, 17명가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없는 양반들이 좀 목소리가 커요. 걸치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연준 지역마다 있으면은 이렇게 보팅, 그러니까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좀 세고, 예, 근데 어쨌든 투표권이 있는 블라드 총재나 이런 분들이 100 포인트 지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도렐리를 보였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반도체가 많이 오른 거는 이게 조금 배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삼성전자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랬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왔지 않습니까? 어제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좋아요. 아주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숫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TSMC가 미국 증시에서 한 2% 정도 올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퀄콤,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반도체 광목들에 대해서 사실 뭐 TSMC에 반응했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는 멈칫했습니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임원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견조하다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밤새 미국 증시는 어쨌든 반발 매수의 성격을 좀 유지시켜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동시 만기를 앞둔 변동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껴본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은 어제도 양봉 같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요. 약간 6월달 정도까지로 가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이제 악재에 좀 내성이 다져졌다, 뭐 그렇게도 좀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긴장감을 놓기에는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bp를 피하는 게 꼭, 그러니까 100bp를 한다는 게 네. 정말 근본적으로 악재일까? 어쩌면 그게 캐나다에서 100bp 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안정화됐던 것처럼 투심이 뭔가 한번 세게 딱 충격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확 잡히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 그렇죠. 역시 전국을 잘 찔러주십니다. 그거 굳이 100bp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3%하고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 아니었습니까? 저도 우리 한국은행이 한 번에 0.5 올린 거 제가 알기로는 처음일걸요. 자, 그랬는데 금융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 그렇게 강력하게 뭐 다음부터는 없다고, 물론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계속 50으로 갈 건 아니고 뭐 과열 정도 되게 되면 25 정도로 갈 텐데, 지금의 6%의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액션은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50이라는, 우리가 워낙 지금 뭐 50 베이시스 뭐 75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시장 지금 대출 금리가 6% 7%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라는 건 하나의 그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기준금리를 뭐 지금 10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뭐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도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충격은 있겠죠. 야, 100 정도야?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게 시장이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바로 준비하면 하루 만에 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띄워놨는데, 그래프는 어저께 그러니까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여기 보면 200, 그렇죠, 작구나. 이게 바로 확률인데요.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그러니까 타결 레이트니까 쉽게 말해서 이 7월 27일 날 연준의 미팅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확률입니다. 이거는 네. 확률 자체가 80%로 어제 박대에 팍 튀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어저께 캡처한 거라서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몇 %% 내려간지 아십니까?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거 지금 40%로 톡 떨어졌어요. 아, 갑자기. 그래요? 네, 44%로.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말 한마디에 블라도 총재가 75, 100까지야 뭐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요 한마디에 시장은 사실 생각보다 지금 이제 원화는 계속 약하잖아요. 환율이 이제 어제 1320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달러도 지금 강하긴 해요. DXY가 대략 108 정도 강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가까이 살지만 이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 저기 있죠. 여기 한 2시간 날아가면 일본의 엔화가 워낙 지금 너무 약세를 미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엔화 펀드 뭐 유행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글로벌 자금이 엄청나다. 왜냐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평균 뭐 15% 20% 하락할 때 네. 일본 증시는 3.25%인가 뭐 얼마 하락이 안 된 거라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돈으로 그러면 안 되죠. 기시다 총재님, 기시다 총리입니까? 예,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뭐지 그 아베? 아니 뭐지 갑자기 우리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모시고 네. 그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지금 일본 은행 총재가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가 임명한 네. 아베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측근. 근데 이제 아베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일본 은행의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까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그 언제적 이야기야. 제가 잃어버린 10년 이야기 들은 게 정말 소시적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일본의 이제 엔저 정책을 고수하는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일본의 엔저 정책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가져오는데 뭐 여기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그 미연준 의원들의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뭐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였지만은 강세폭이 조금 둔화가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가 3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크게 확대가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2년물은 조금 내려오고 10년물은 조금 붙이면서 약간 스프레드가 축소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남아있는 이제 오늘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있다 7월 27일 날 미국이 또 7월 달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75냐 100 가지고 시장을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9%라는 미국의 물가지수와 11%라는 생산의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바라볼 것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좁아지는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분들이 물론 그 스프레드를 매일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8.15 모니터를 매일 보시면 아마 매일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 이렇게 사람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예, 뭐 제 이름도 가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니까. 아니,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김수열인가 임수열인가?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지금 부산인가요? 부산에서 네. 지금 자동차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아 컨셉트카 EV9이 지금 소개가 됐다. 네, 정확한 날짜는 이제 오늘부터고요. 오늘부터? 네,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사전 뭐 약간 그 프레스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요거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보통 큰 이벤트가 있으면 하루 전날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뭐 현대차 아이오닉 6의 실물도 나왔고, 근데 아이오닉 6은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오늘 기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기아 EV9을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어제 나온 차입니다. 기아 컨셉카인데 이건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내년에 바로 나와요. 약간 글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사진을 찍기 나름인데 약간 장난감 차 같기도 좀 하고 디자인은 좀 그렇게 썩 눈에 안 들어오는데는? 약간 이제 EV9 같은 경우는 각을 좀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EV6가 조금 둥글둥글했다면
EV9은 약간 제가 보니까 글쎄 뭐 디자이너 차량 디자이너의 어떤 선택이겠지만은 약간 이렇게 엣지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또 하나의 트렌드기도 해요. SUV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물론 이 디자인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보통 SUV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다 비슷합니다. 동글동글 약간의 그 곡선이 많죠, SUV에도. 근데 아마 기아가 EV9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각을 준 거는 또 여러 가지 해외 시장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좀 감안한 것 같은데 이 디자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고 국내 최초입니다. 콘셉트 EV9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EV9만 하는 게 아니라 셀토스라는 차가 있죠, 기아에서. 원래 셀토스 EV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인사를 보인 차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더 뉴 셀토스인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공개를 하고, 그래서 기아의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니로 라인이 있고요. 니로. 그리고 이제 셀토스, 그리고 이제 지금 순수 EMP 라인에서 나온 두 번째 전기차가 바로 EV9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까지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그래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 판매 라인입니다만은 아이오닉 5가 거의 지금 자료가 있죠. 12,800대 정도가 팔렸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기아 EV6가 1,060대 정도. 테슬라의 모델 3가 오히려 이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북미에서도 뭐 여러분들 자동차는 데이터 많이 보셨겠지만은 테슬라의 압도적인 점유율 빼고 나면 2, 3위가 현대 기아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걸 왜 준비했냐면은 아마 자동차 관련주가 그래도 지난주에 극적으로 임단협이 4년 만에 파업 없이 합의를 하면서 다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그래도 가장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차예요. 현대차가 대략 2조 원대 초반, 기아도 거의 1조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뭐 탄력성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또 부산 백스코 물론 이게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아마 제대로 열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좀 모기사가 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 6죠. 6라든지 기아의 어떤 EV9 그리고 제네시스도 컨셉카가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게 되면 현대차 자체를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전기차 관련 부품 회사들의 관심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위아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기아 현대차의 라인업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비스도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게 여기서 이제 그 단순하게 차도 출시랍니다만은 또 뭐 현대차는 또 스포트 그 선을 보이게 돼요. 그 네 발 달린 강아지 같은 거 있죠. 2종 4족 보행 로봇 그것도 있고 또 UAM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갑자기 제가 백석고 홍보대사 같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 내내 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아 현대차의 부산 백석고 관련 이슈 자체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아이오닉 6 또 이야기 들리는 거 보니까 뭐 네. 500km 한 번 충전하면 540 몇 킬로 이렇게 달린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구나가 그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500km면 이거 탈만한데 한 번 충전해서 그 생각이 들던데. 지금 나온 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차도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일부러 안 했는데 세 가지 모델을 출시되는데 이제 가장 완충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하고요. 왜냐면 지금 또 하나 그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능의 차가 나오겠습니다만 530km인가요? 예, 그 정도 나온다고. 공기 저항 계수가 지금 가장 낮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 강수가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차가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약간 뭐 저항을 작게 보는 거죠. 제가 어저께 친구가 그 테슬라 모델 3인가 이거를 타고 있어가지고 전 사실 시승은 처음 해봤어요. 혹시 전기차 타보셨습니까? 저기 기아 전기차는 그래요? 현대 거도 타봤구나. 택시로 탔죠. 저도 택시로 아이오닉을 타봤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테슬라를 탔는데 제가 뭘 깜짝 놀랐냐면 저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초반에 운전자분들 조심하셔야겠더군요. 왜요? 딱 밟았는데 이게 슉 나가버려요. 힘이 좋구나. 이게 힘이 좋다는 느낌, 제가 어떤 느낌 들어요?
하면서 슉 나가니까 초반에 운전자분들이 그걸 약간 당황을 한대요. 근데 그걸 약간 일부러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가 조용한 건 알겠는데 초반에 이렇게 그 제로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저항계수라든지 아니면 초당 토크의 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어제 EV6 나올 때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올해까지는 SK이노베이션 들어가고 내년 거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주가가 지금 약간 두리뭉실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또 이번 백스콜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사실 지금 이제 좀 장이 성격이 바뀌면 네.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기대는 물론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주도주까지는 안 돼요. 그래요? 예, 왜? 그래서 주도주가 되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지금도 사실은 티 안 나게 주도주긴 해요. 근데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글로벌 1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자동차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런 거죠. 어떻게 큰 그림에서는 주도주인데 이게 주도주가 되고 장을 전부 다 당길 정도로 가기에는 뭐 어떻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입장에서는 반도체 IT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계속 주도는 하겠지만은 얘가 주도가 돼가지고 시장을 그냥 멱살 캐리자기에는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반도체에서 반도체보다는 조금 작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하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니까. 모든 게 다 개인이에요. 네, 자 K-팝 엔터주의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K-팝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 네. 근데 엔터주는 사실 똑같은 게 이번 장의 변동을 보일 때도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또 국내에서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연예인들의 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사에 뭐 4개 회사인데 사실 하이버는 조금 실적하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차치하고 기존의 3개 회사들 보게 되면 지금 3분기 이제 이거는 3분기거든요. 네. 증권사 FM 가이드 자료입니다만은 2분기 말고 앞으로 3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관치가 SM이 대략 25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70%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정치입니다. 근데 다른 섹터는 몰라도 엔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추정치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공급망 이슈도 없는 거고 그냥 왜냐하면 일정대로 NCT라든지 누구세요? 이 기분 너무 옛날 분들은 아닌데 슈퍼주니어? 예, 여기 에스파를 소녀시대? 내야 되는데 예, 에스파죠. 예. 지금 뭐야? 여기 갑자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10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인데 지금. 요새 무슨 컴백 활동 한번 했습니다. 이번 주인가 다음 달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CG를 만드신 분이 이제 또 사람 성향 있는 겁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소녀시대 감성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소녀시대 팬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요즘 트렌드는 여기에 이제 에스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M 같은 경우는 NCT라든지 뭐 에스파, JYP 같은 경우는 참 여기 또 2PM 적을놨네. 예, 누구야 이거? 예, 어쨌든 근데 트와이스 나인 같은 경우는 또 첫 솔로 싱글 앨범을 또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Y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엔터주들 최근에 뭐 SM, JYP, YG 전부 다 시장 대비해서 좀 견고한 흐름 자체는 결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 또 하나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익스포저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조금 초점 맞추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실적이 선반영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터지의 흐름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3분기 자료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금은 그런 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양봉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건 오늘도 양봉. 저는 파이팅!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어 볼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주식의 신 같은데? 할 때는 하루짜리 말고 한 일주일짜리. 알았어요.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